자, 오늘은 5.2절의 비둘기집의 원리에서 theorem 2번부터 시작하죠. 자, 앞에서 우리 theorem 1번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 k 플러스 1개 이상의 물체를 k개의 상자에 넣는다면 적어도 하나의 상자에 2개 이상의 물체가 들어간다.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상식적인데 증명하는 방법은 우리가 귀류법을 사용했죠. 자, theorem 2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앞에서 그 theorem 1은 theorem 1을 비둘기집의 원리라고 한다면 theorem 2는 일반화된 비둘기집 원리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n개의 물체를 k개의 상자에 넣는다면 적어도 하나의 상자에 이만큼의 물체가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 기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n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예를 들어서 13명이 있는데 13명의 학생을 우리 그 조별 수업 많이 하잖아요. 13명을 4개 조로 나눈다. 그러면은 어떤 조에는 뭐 2명이 이제 단짝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조는 좀 인원이 많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4개로 분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생각했을 때 13명을 4로 나누게 되면 3점 얼마가 되니까 보통 적어도 이 3이라는 숫자에다가 1을 더한 숫자인 4라고 하는 숫자에 집중을 해보면 적어도 한 조에는 4명 이상이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더라도 자, 13명을 아무리 쪼개도 어떤 조 하나에는 4명 이상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런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그죠? 자, 이걸 전체를 4로 나눴을 때 3점 얼마가 되었다는 얘기는 4명 이상인 조도 있단 소리고 그리고 3명 이하로 구성되는 조도 있다는 얘기죠. 평균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래서 4명 이상인 조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기호가 뭐냐면 어떤 숫자로 나눴을 때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버리고 이 숫자에다가 더하기 1을 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1을 더해라 라는 기호로 이것을 쓰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장도 귀류법을 이용해서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왜 n개의 물체를 k개의 상자에 넣으면 적어도 하나의 상자에 이만큼의 물체가 들어갈까? 지금 얘기했듯이 예로 들었던 것처럼 13명의 학생은 라지 n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4개의 조로 나눈 것은 어떤 상자 안에 아니면 뭐 방 안에 학생들을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k개가 바로 이렇게 조의 개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일반화된 비둘기집 원리라고 하는데 귀류법을 이용하면 결론을 부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 부분을 일단 볼게요. 결론 부분은 적어도 하나의 상자에는 이만큼의 물체가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이제 결론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부정하게 되면 적어도 하나,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모든 으로 부정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상자에는 이만큼의 물체가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이 들어가지 않는다가 돼요. 물체가 들어가지 않는다. 자, 그런데 지금 주어진 theorem 2번의 문장을 잘 생각해 보면 자, 우리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적어도 한 조에는 4명 이상의 학생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4명도 있을 것이고 4명 이상이 되는 게 적어도 하나 있을 텐데 따라서 여기 theorem 2번에서도 이만큼 개의 또는 그것 이상의 물체가 들어간다라는 게 이 theorem 2번의 내용이에요. 지금 이만큼이라고 했지만 이건 적어도 최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 이상도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부정을 한번 해보자. 부정을 이미 했는데 이것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 그러면 지금
이만큼 개의 물체가 들어가게 된다의 부정이니까 이만큼보다 안 들어간다가 돼야 되겠죠. 이것 이상이 들어간다에 부정을 하면 그것보다 작은 숫자가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물체가 지금 n 나누기 k개에서 하나 뺀 것보다 많이 들어가는 상자는 없다. 이렇게 가정을 해야 되겠죠. 왜 이렇게 될까? 또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n 나누기 k개 이상의 이제 원래 본 명제로 가보면 이만큼 개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부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아까 우리 예를 든 거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13에서 4를 나눠가지고 3점 얼마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확히 표현하면 13 나누기 4가 3점 얼마니까 이 기호를 통해서 이 값은 4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개수 이상 들어가는 게 지금 요 명제에서 결론 부분이니까 이걸 부정하게 되면 이 개수보다 작은 것만큼으로 부정이 되겠죠. 이 개수는 이 개수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것 미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3개보다 들어가는 상자는 많이 들어가는 상자는 없다라고 부정이 돼야 되니까 이 숫자에서 하나를 빼준 거예요. 이게 3이 돼야 되니까 이 숫자 자체가 3이 되려면 여기에서 하나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물체 개수가 물체의 수를 한번 따져보자. 물체는 지금 n개의 물체를 k개 상자에 넣는데 일단 물체의 개수는 이것보다 많이 들어가는 건 없다고 했고 상자의 개수가 k개라고 했으니까 물체는 상자당 많아봤자 n 나누기 k 마이너스 1개. 그래서 지금 k가 상자의 개수잖아요. 그럼 상자 수에다가 많아봤자 존재하는 물체의 개수를 상자마다 곱해주면 전체 물체의 수가 나오겠죠. 그럼 최대값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상자는 k개만큼 있는데 그죠? 그러면 여기의 개수는 자 부등식으로 생각했을 때 무엇과 비교할 수 있나요? 그냥 k분의 라지 n 하고 비교하면 이 값이 더 크죠. 왜냐하면 이 기호를 통해서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정수 부분을 하나 뺐기 때문에 이 자체가 더 큰 거죠. 그냥 생각해봐도 우리 4분의 13은 3점 얼마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숫자는 아까 3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숫자가 더 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등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기에서 우변에 k를 약분해주면 여기에 n이라고 하는 숫자가 남게 되죠. 자, 그 얘기는 물체의 수가 많아봤자 n개라는 뜻이죠. 지금 부등호가 얘기하는 것은 n이 가장 큰 거니까 물체가 존재할 수 있는 최대의 물체 수가 라지 n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물체의 수는 n개보단 작다라는 뜻이죠. 지금 물체의 수를 구했더니 n보다 작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물체의 수는 n개보다 작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의 모순인가? 처음에 가정에서 n개의 물체를 하고 시작했잖아요. 지금 귀류법을 사용했더니 물체가 n개보다 작은 상황이 됐으니까 이게 모순인 거죠. 어디의 모순인 거예요? n개의 물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n개의 물체가 있다는 사실에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주어진 명제는 사실이다. 이렇게 증명이 되겠네요.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 예제 5번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서 같은 달에 태어난 사람은 몇 명 이상이 있을 것인가? 자, 위에서 자, 100명하고
그다음에 같은 달이니까 지금 총 12달 의미하는 거죠. 1월부터 12월까지. 그럼 생각해 봅시다. 100명의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N개의 물체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12달.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면 자, 12개의 상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월부터 12월로 적혀 있는 상자가 있는데 아니면 1번부터 12번까지 적혀 있는 방이 있는데 100명의 사람이 자기 생일달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같은 달에 태어난, 즉 같은 방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 있을 것인가? 위에 있는 티어렘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이 기호 써서 n에서 k를 나누는 것. 그러면 n은 100에 해당이 되고 k는 12죠. 그래서 나눠주면 100 나누기 12 했을 때 8점 얼마 나오죠. 그러니까 소수점 버리고 8에다 1을 더해서 9가 되겠네요. 아, 그러면 같은 달에 태어난 사람은 9명, 적어도 9명 있다는 뜻이에요. 적어도 하나의 달에는 그러니까 9명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52장의 표준 카드에서 적어도 3장은 같은 무늬가 나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몇 장의 카드를 선택해야 하는가? 그다음에 B번에 보면 하트 무늬 카드 이런 얘기를 보니까 지금 그 여러분이 포커 카드 게임 본 적 있을 텐데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카드가 52장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죠? 52장의 카드가 이렇게 생겼고, 자, 숫자를 보면, 위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 2, 3, 4, 5, 6, 7, 8, 9, 10까지 있고, 나머지 J, Q, K, 이렇게 뭐 왕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런 세 장의 카드가 있고, 그리고 A라고 써져 있는 카드가 있죠. 그래서 위에 써져 있는 그 문자, 그러니까 숫자와 J, Q, K, A 이걸 다 포함하면 총 13장의 숫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위에 써져 있는 문자가 13가지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4열로 배열을 해놨는데 첫 번째 열에는 지금 모양이 이걸 뭐라고 하죠? 첫 번째 열에 있는 모양하고 두 번째는 이제 다이아몬드 모양이고 세 번째는 뭐 세이클로버 모양 같죠? 이런 모양이고 네 번째는 하트 모양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모양이 다른데 총 13가지씩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총 52가지의 카드가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런 카드를 가지고 여기에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자, 일단 모양은 여러분이 인식이 되었죠? 문제로 다시 와서 A번 한번 볼게요. 자, 이 52장의 카드가 있는데 적어도 3장은 같은 무늬가 나오는 것을 보장하고 싶다. 그러면 몇 장을 내가 최소로 선택을 해야만 3장은 같은 무늬가 나오게 될 것인가예요. 몇 장을 적어도 뽑아야. 그래서 몇 장을 내가 선택을 해야만 적어도 3장은 같은 무늬가 나오는 게 항상 보장이 되는가. 자, 그런데 일단 한번 생각해 볼게요. 4개의 서로 다른 무늬가 있죠. 아까 봤듯이. 그러면은 한 무늬당 지금 같은 무늬가 3장은 나와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무늬당 최소 내가 9장을 뽑게 되면 9에서 4를 나눠서 2점 얼마가 되니까 9 나누기 4를 이렇게 해보면 이 숫자는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9라고 하는 숫자는 내가 뽑은 카드의 개수예요. 카드를 내가 최소 9장 정도를 선택해 보면 9장에서 서로 같은 무늬는 4가지가 있으니까 4로 나눴을 때 그것의 개수가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3장의 카드를 가진 무늬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최소 내가 9장을 뽑으면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9장이 들어가도 3이라는 숫자 나오고 10이라는 숫자를 넣어도 3이 나오는데 최소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만약에 9장이 아니라 내가 8장을 뽑았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8장을 뽑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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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을 뽑아서 다 같은 무늬.
그러면 지금 세 장이 같은 무늬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8장을 선택한다고 하면 같은 무늬 2개씩 이렇게 뽑게 되면 4개의 무늬가 있었으니까 그 중에서 똑같은 무늬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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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이렇게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내가 3장을 같은 무늬가 되도록 보장을 하려면 9장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9장이 최소 그 개수가 되는 거예요. 카드를 선택하는 최소 개수. 언제? 적어도 3장의 같은 무늬를 보게 하기 위해서. 물론 8장을 뽑았을 때 3개가 같은 무늬가 나올 수도 있죠. 8장을 뽑을 때 내가 뭐 8개를 이렇게 뽑았는데 그 중에 3개가 같은 무늬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최악의 경우 내가 2장 같은 무늬, 그러니까 8개를 쫙 뽑고 났더니 2장이 또 같은 무늬 하트고 2장이 뭐 아까 봤던 세이클로버 모양이고 또 2장은 뭐 다이아몬드 모양이고 2장은 또 다른 분이고 이렇게 돼버리면 적어도 3장이라는 그 가정을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면 8장만 뽑아서는 적어도 3장 같은 무늬가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가능하게 되는 그 최소 개수가 9개부터가 가능하다는 거죠. 9개부터는 무조건 같은 무늬 3개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비둘기집의 원리에 의해서. 지금 이 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B번. 적어도 3개의 하트 무늬 카드가 선택되는 것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몇 장을 선택해야 되느냐. 적어도 3개의 하트 무늬가 선택되는 것.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고려를 해보면 하트 3개가 안 나오는 경우를 아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최악의 경우 하트를 제외한 나머지 모양. 자, 이렇게 있었나요? 이거 하고 세이클로버였나요? 뭐 이렇게 써봅시다. 그리고 하트. 근데 지금 문제에서 하트가 3개, 적어도 선택되는 것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적어도라고 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자, 각각 이 무늬가 각각 13장씩 있었는데 여기에서 13장을 뽑고 이것도 13장이 걸리고 이것도 13장이 걸리면 하트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 39장을 선택했는데 거기에서 내가 하트만 3장을 뽑는다고 생각하면 총 42장이 나오는 거죠. 즉 42장을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최소로 3장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트 무늬가. 왜냐하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내가 이미 나머지 무늬에 대해서 다 뽑았기 때문에 최소로 생각하면 이 하트 무늬가 3장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3개의 하트 무늬니까. 그래서 42장을 선택하면 적어도 3장은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7번 한번 볼게요. 자, 컴퓨터 실습실에 서버 10대와 워크스테이션이 15대가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래에 조건이 이렇게 써져 있네요. 자, 조건이 이렇게 3가지. 자, 어떤 조건인지 봅시다. 서버와 워크스테이션은 케이블로 직접 연결될 수 있다. 자, 워크스테이션은 뭐냐면 여러분 컴퓨터 실습실에 가보면 다 있는 거죠. 모니터가 이제 책상에 쭉 배치가 돼 있고 그 아래 키보드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 쌍을 우리가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워크스테이션의 각각의 본체가 다 달려있는 게 아니라 서버를 연결해서 우리가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본체까지 다 이걸 구입하긴 힘드니까 모니터랑 키보드만 놓고 거기에 서버를 연결해서 앉으면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죠. 돈이 많으면 당연히 컴퓨터를 그냥 한 대씩 사가지고 쭉 그냥 깔아놓으면 되겠지만 이제 재정 상황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효율성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워크스테이션하고 서버를 연결한 구조로 실습실을 구성을 하죠.
자, 그러면 그 아래 서버와 워크스테이션은 케이블로 직접 연결될 수 있다. 자, 케이블로 연결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서버랑 워크스테이션. 그다음에 각각의 서버는 한순간에 연결된 하나의 워크스테이션에만 접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서버가 이렇게 있고 서버 S라고 할게요. 워크스테이션,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자리가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만약에 이 서버를 끌어다 쓰면은 나는 이 서버를 못 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연결된 하나의 워크스테이션에만 접속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동시에 친구랑 실습실에 갔는데 이 친구가 만약에 이 서버를 끌어다 썼다. 먼저 끌어다 쓰면 나는 여기에 접속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는 또 다른 서버랑 연결을 해서 이 컴퓨터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10대 이하의 워크스테이션이 사용된다면 언제라도 서버들에 접속될 수 있음을 보장하고자 한다. 자, 그 얘기는 10명이 딱 들어가서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한다고 할 때 10명은 무조건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필요한 최소의 연결 케이블은 몇 개가 돼야 되는가? 연결선이 이제 케이블이겠죠. 그럼 케이블이 최소로 이제 몇 개를 연결하면 되겠는가? 여러분, 돈이 많으면 서버 10대랑 워크스테이션 15대 다 연결해버려서 150개 케이블 쓰면 돼요. 그죠? 10 곱하기 15에서 150개 쓰면 되죠.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니까 그 워크스테이션에 학생들이 다 앉아있을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몇 명만 가서 앉아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때마다 서버를 끌어와서 그때그때 연결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굳이 150개까지 연결할 필요는 없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최소로 어떻게 연결해야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이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최적이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이 세 번째 조건을 보면 10명 이하가 들어갔을 때 무조건 다 작동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 자, 여러분이 잠시 멈추고 한번 고민을 해보고 저는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은 어떤 상황이냐면, 서버가 10대 있다고 그랬죠. 서버를 그래서 S라고 쓸게요. 그리고 첫 번째 서버를 S1이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네모로 그려서. 그러면 서버는 총 10개가 있죠? 자, 이렇게 서버가 10개가 있고, 워크스테이션이 15대가 놓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W라고 해서 인덱스로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W1, W2, W3, W4, W5, W6, W7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많군요. W10 너무 공간이 없네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5대를 더 놓을게요. 자, 그럼 워크스테이션 15대랑 서버 10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서버가 하나의 워크스테이션에 연결되면 다른 워크스테이션은 그 서버는 못 쓴다는 소리였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연결할 거냐면 10대만 보장이 되게끔, 왜냐하면 세 번째 조건에서 10대 이하는 무조건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덱스 같은 것끼리 쭉쭉 연결을 해줘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케이블 10개 쓴 거죠. 이걸 지금 파란 선을 연결선이라고 하면 지금 10개 연결선으로 이용해서 지금 10개를 딱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건데
지금 W1에서 W10까지 만약에 사람들이 쭉 앉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 이제 학생이 앉고 이런 식으로 10명이 쫙 앉아 있으면 바로 접속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한 주씩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서버가 여기에 연결되면 다른 서버들은 상관없이 이렇게 각각 연결되어 있는 워크스테이션에만 작동을 시켜주면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10명이 쭉 앉아 있게 되면 바로 작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사람들이 앉지 않고 즉 학생들이 그냥 1번부터 10번까지 쫙 앉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아무 문제 없이 누구든지 10명이 다 지금 서버를 연결해서 그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W11이라고 하는 어떤 자리에 학생이 딱 앉아버린 거예요. 만약에 W11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 사람이 이렇게 딱 앉아서 준비를 하면 여기에 이제 서버를 끌어와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지금 이 W1부터 W10까지 10명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지금 10명 중에 1명이 여기에 앉아 있으니까 W1부터 W10까지는 9명이 앉아 있는 거고 그럼 W1부터 W10까지 하나의 자리가 공란이 생길 거예요. 비어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이탈해서 지금 W11에 앉았으니까. 그쵸? 그러면 W1부터 W10까지 이 W11에 앉아 있는 사람이 선택하지 않은 자리가 하나가 있을 텐데 그 자리를 예를 들어서 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지금 여기에 안 앉고 여길로 앉은 거예요. 그러면 이 W5에 연결된 S5라고 하는 서버는 아직 미사용 중인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서버를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은 서버 1부터 서버 10까지는 W1, W2, W3 이렇게 해서 각각 똑같은 인덱스로 연결을 해서 열대를 맞춰주고 W11부터 W15까지는 모든 서버에 연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W11은 S1과도 연결하고 S2에도 연결하고 3에도 4에도 5에도 6에도 7에도 8, 9, 10 다 이렇게 연결하고 나머지 마찬가지 W10이라는 워크스테이션도 서버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W12도 마찬가지. 그림이 좀 지저분해지지만 자, W12도 S1 연결해주고 S2 연결해주고 3도 연결하고 4도 연결하고 5도 연결하고 6도 연결하고 7도, 8도, 9도, 10도 다 연결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W14도 그렇게 쭉 연결해주고 W15도 이렇게 15가지를 다 연결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보면 지금 W11에 이 학생이 앉았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이 W11을 앉기 위해서 포기한 W1부터 W10까지 어느 한 자리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W5에 내가 만약에 앉지 않고 이 자리를 왔다라고 한다면 이 W5에 연결된 S5라는 서버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이 경우에 W11에 앉는 순간 S5라고 하는 서버를 얘랑 연결을 시켜주면 W11에 앉은 사람도 S5라는 서버를 연결해서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는 만약에 이 학생이 W3을 포기하고 이 자리로 갔다라고 한다면 W3에 직접 연결되었던 S3이라는 서버를 끌어다가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W11에는 모든 서버 10개를 다 연결을 해뒀던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는 것 중에 하나만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세팅을 고려를 해주면 즉 W11에 어떤 학생이 사용하게 되면 W1부터 W10까지는 빈 곳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빈 곳에 연결된 서버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 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또 W11과 W15를 사용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됐다. 즉, 이 자리에 앉고 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럼 나머지 8명은 W1부터 W10까지 이 중에서 두 자리가 비고 이 자리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어있는 두 자리는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서버가 있을 거고 그거는 얘네들한테 주면 되는 거니까. 연결해주면 또 얘네들이 또 쓸 수 있어서 총 10명이 동시에 컴퓨터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이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W1부터 W10까지는 빈 곳이 몇 군데 존재할 수밖에 없다? 두 군데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 빈 곳 두 군데 연결되어 있던 그 서버를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두 개의 서버는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10명이 앉았을 때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면서 컴퓨터 작업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최소 개수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연결선 각각 10개 매칭해 준 거 10개에다가 지금 W11부터 W15까지는 모든 서버를 다 연결했으니까 W11에 10개, W12도 10개, W13도 10개, 14도 10개, 15도 10개 해서 총 50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60개의 케이블을 사용하면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면서 최소로 우리가 비용도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바는 60개만 있으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실을 증명해 주려면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60개가 있어야 한다가 지금 우리의 주장이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60개가 진짜 맞습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귀류법을 사용해서 결론이 지금 60개의 연결선만 있으면 괜찮아요이기 때문에 이것을 귀류법을 쓰게 되면 워크스테이션과 자, 귀류법 워크스테이션과 서버 사이에 60개가 아니라 최소 60개만 있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60개 이상 설치하면 우리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워크스테이션과 서버 사이에 60개 미만이 되면 미만의 연결선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자, 이렇게 결론을 부정했어요. 60개 미만이어도 연결선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럼 이렇게 결론을 부정했을 때 우리가 이 60개라고 한 것이 맞으려면 귀류법을 썼을 때 모순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뭔가 그 모든 10명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귀류법을 썼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는지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60개 미만의 연결선이 있다고 해보자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60개 미만의 연결선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최대로 따져도 이 결론을 부정했을 때 59개 미만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59개 이하로. 그러니까 최대로 해봤자 케이블이 59개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각 서버마다 59개의 케이블을 한 서버당 생각하면 10으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10개의 서버가 있죠. 10으로 나누면은 5.9가 되니까 이만큼 대의 워크스테이션에 연결이 될 거예요. 그 얘기는 5.9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5대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하면 5.9대의 각 서버당 워크스테이션에 연결되니까 어떤 서버에는 6개 이상이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서버는 5개 이하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평균의 원리인 거죠. 우리가 뭐 시험 성적이 80점이 나왔다 그러면 어떤 뭐 과목은 90점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과목은 70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9대가 연결됐다는 뜻은 어떤 서버에는 6개 이상이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서버는 5개 이하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지금 59개의 케이블로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만약에 어떤 어떤 서버 SI가 있어서, 뭐, 여기 인덱스는 1부터 10까지겠죠? 어떤 서버가 하나 딱 있는데 그 서버가 만약에 5개를 연결했다고 해봅시다. 즉, 5개의 워크스테이션의 연결을 이 서버가 담당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머지 연결되지 않은 워크스테이션은 몇 개가 존재하죠? 이 서버랑 연결되지 않은 워크스테이션은 총 10개가 있을 거예요. 10개의 워크스테이션. 그쵸? 그러면 이 10개의 워크스테이션은 이 SI라고 하는 서버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일단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10명이 동시에 이용이 가능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죠. 그럼 이 10명은 지금 9개의 서버, 즉 SI라고 하는 이 하나의 서버를 제외하면 10개의 워크스테이션은 9개의 서버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생각해보면 10명의 사람이 존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컴퓨터 써야 되는데 서버는 9개밖에 없다는 소리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사람은 10명인데 9개의 서버다. 그러면 비둘기집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의 서버에는 2명이 접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이 되고 따라서 2명이 동시에 한 서버에 접속을 하면 1명은 사용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집의 원리에 의해서 59개 이하로 케이블을 연결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즉, 2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60개는 케이블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측컨대 이런 식으로 하면 최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60개라는 답을 냈고 그것에 대한 근거로 귀류법을 만든 거죠. 귀류법을 사용했죠. 귀류법을 써서 결론을 부정해서 59개가 최대로 있다고 케이블 수를 가정해보면 결국엔 5대의 워크스테이션, 그러니까 소수점을 빼더라도 5대의 워크스테이션에 연결이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서버 하나에 5개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보면 나머지는 10개가 있으니까 그 10개의 워크스테이션은 9개의 서버, 나머지 9개죠. SI라고 하는 하나의 서버를 제외한 9개의 서버에 이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10개와 9개를 생각해보면 비둘기집의 원리에 의해서 한 서버가 2명이 접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10명의 사람이 써야 하고 서버는 9개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비둘기집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효율성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 거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5.3절 순열과 조합으로 시작을 할게요.